자, 이번에는 지방선거 판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격전지마다 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부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부산시장 선거에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준 현 시장, 그리고 개혁신당까지 하면 정의한 후보까지 맞붙으면서 3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판세는 좀 민주당이 우세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전재수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통일교 금품수수 리스크도 있어서 민주당이 그리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6월 3일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산시장 판세 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이길 가능성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들을 봤을 때 일단 지난주 월요일 날 나왔던 리얼미터 조사 한번 보시면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밀리는 와중에도 부산에서는 저희가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이기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여전히 보수세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는 거 하나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여론조사들 보시면은 전재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들 상대로 양자 대결에서 과반을 넘는 결과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이 지금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국민의힘에 일시적으로 실망했을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민주당이나 전재수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로까지 내비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그 어떤 현재는 무응답 모르모르 응답을 하고 있지만 투표장에 가서 충분히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이런 판세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이유는 뭐냐,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전재수라고 하는 후보의 결함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통일교 이슈 때문에 해수부 장관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처럼 하더니 결과적으로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냥 선거 준비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얼렁뚱땅 수사기관이 있는 비리 사건까지 공소시효 타령하면서 덮어버린 것들 다 지금 목도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처음에는 4천만 원, 5천만 원 금품 받았다라고 보도가 나오더니 갑자기 시계 하나가 사라지고 까르띠에 시계의 단가를 자기들 맘대로 조정을 하더니 어쨌거나 3천만 원 안 되니까 특가법 적용 안 된다, 공소시효 지났다, 결과적으로 불기소한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께서 이런 말장난하는 거 모르십니까? 그리고 수사기관도 시계 받은 건 맞다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보좌진도 밭두렁에 PC 버렸다라고 얼토당도 않은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부산 시민들을 능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어줄 거 아니야라고 지금 지역구 버리고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누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박형준 시장이 지금 당선됐잖아요. 국민의힘이 사실 좀 부족한 모습 보여드린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거 부산시장이 한 번 민주당으로 바뀐 적이 있죠. 오거돈 시장 때 어떤 일들 벌어졌습니까? 그 미투 논란으로 금방 1년 됐나? 2년 됐나요? 자리 벗고 나와서 재보궐 벌어진 게 또 부산 지역구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실망하셨겠습니까? 그렇다고 짧은 기간 시정을 잘했습니까? 그 당시에 무자비하게 그 이른바 늘공들이라고 하죠. 지방직 공무원들에게 페널티를 주고 사실상 거의 뭐 경질하는 시피 그런 그 조치들을 무더기로 하다가 지금 소송에서 패소를 해가지고요, 개인적으로 8억인가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정을 엉망으로 하는 것들을 다 보셨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맡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훨씬 더 부산시정에 애정을 갖고 더 좋은 파악을 하면서 더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게 경험치적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형준 시장이 불필요한 어떤 당내 반복 그런 메시지 없이 정말 대여투쟁으로 똘똘 뭉쳐서 좀 잘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삭발투혼 같은 것들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주진우 후보를 꺾고 지금 후보 되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했던 페이스대로 그대로 나아가신다면 전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박형준 시장은 보수 대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거에서 좀 승리를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리고 좀 범보수 연대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잘은 모르는데 일단은 그 국민의힘이 늘 하는 게 이제 보수 대통합부터 이제부터 선거 하는데 자기가 뭘 하겠다는 얘기 먼저 하고 통합은 나중에 얘기하는 게 맞죠. 사실은 지금 틀림없이 어디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동층이 있는데 네. 그 부동층들을 좀 더 확보하고 자기 세를 최대한 넓힌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지. 처음부터 보수 대통합 얘기하면은 그냥 알맹이 없이 그냥 새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보이니까, 그런 땐 저는 뭐 솔직히 제 성향이 보수지만은 그래도 이거 무슨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별개로 정의한 후보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는데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르죠. 그런데 그냥 근데 보니까
완주할 의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완주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개혁신당의 포지션이 뭐 보수의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그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소구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 층에서 선거 선거 구도상으로는 그 정의연 후보의 완주가 국민의힘 후보 그 박형준 후보에게 절대 뭐 무조건 불리하다 이렇게 저는 보진 않고, 그리고 당연하게 선거라는 게 가다 보면은 사실상 뭐 이게 좀 뭐 잔인한 소리일 수 있지만 거의 양당의 후보로 그 귀결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의 문제가 있겠죠. 지금 제가 뭐 여기 가끔 출연할 때마다 늘 했던 게 이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판판이 깨질 거다라고 해서 제가 쌍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근데 그 상황이고, 오늘 사실 여조 나온 게 그 전국 광역지자체장 다 전부 완전 전폐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과장됐다고 보긴 해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은 경선 치르고 후보 정하면서 뭐 좀 약간 이제 좀 과표집된 경향이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아직 뭐 장동혁 대표도 해외에 있고 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잖아요. 이슈가 없고 또 경선도 사실 뭐 어디서든 뭐 흥행이 되는 경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오히려 좀 그 응답이 좀 적게 나와서 좀 그런 거고, 선거가 다다르면은 계속 좀 뭔가 좀 더 올라오는 지역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뭐 안 되는 지역은 안 되겠지만은 서울 뭐 인천 부산 뭐 대구 정도까지 충분히 저는 뭐 더 올라올 거라는 생각은 하고, 거기서 이제 후보 개인기가 중요하겠죠. 사실 무조건 뭐 여당 때리기 뭐 이런 거는 전 모르겠고, 그거보다도 이제 보통의 국민들, 많은 국민들은 사실은 진짜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누구 욕하는 것보다 뭘 하려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그게 선거 끝날 때까지 남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보면은 그때 되면은 오히려 보수 대통합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보수 후보, 정말 진짜 찐 보수 후보는 뭐 박형준이다 뭐 누구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부산시장에 이어서 또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갑, 여기에도 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갑에 보선으로 출마하는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대변인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동훈 씨가 왜 부산 대구를 자꾸 기웃거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한동훈 씨를 보수 후보라고 인지하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그냥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 한 번 하고 당대표 한 번 하면 갑자기 그 우파 보수가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 북갑에 어떤 연고가 있습니까? 북갑에 무슨 그 어떤 일정들을 했죠, 한동훈 씨가? 북갑에 뭐 연고가 있나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오늘이라도 집구하면 연고가 생기는 거라면 우리 정치의 지역구 선거라고 하는 거는 왜 존재를 하죠? 지역구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전략공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지역에 충분히 몸담고 지역 현안들을 이해를 하고 지역 주민들과 교감을 한 상태에서 해당 지역에 기여하려고 나오는 게 선거 아닌가요? 자신에게 방탄복 입혀줄 사람들, 자기에게 배지 달아줄 사람들 구해가지고 그냥 될 만한 자리 가는 것이 언제부터 선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선거 상도덕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고요. 더 가관인 것은 자신이 당선되어야 하니까 주변 사람들 시켜서 국민의힘의 무공천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공당이 무소속 후보를 사실상 지원하기 위해서 공천을 포기를 했습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정체가 뭐고,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질문하는 기자들은 또 뭡니까? 질문거리가 되나요? 그러니까 심지어 한동훈 씨가 뭐 개선 장군 행세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 지금 여론조사 조작하고 정정하겠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여론 조작하고 그 범죄 혐의로 연루돼서 지금 그 정리된 거 아닙니까? 다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명당한 거잖아요. 가처분도 못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한 상태에서 자신이 과거 몸담았던 정당에게 주변 사람들을 활용해서 무공천을 해라? 전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게 제가 한동훈 씨 덕분에 정말 정당사 유례없는 일들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원래 정당 정치가 저런 건지 오해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지경입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후보 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나간 상태에서 무소속 후보를 돕는다? 이건 전쟁 상황에서 외환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적군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씨도 문제지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한동훈 옹호하는 서병수 전 의원 같은 사람들, 국민의힘에서 서범수 의원까지 공천 7번 줬습니다. 당선권에. 당에 그 많은 녹을 먹고 대체 한동훈이 뭐라고 이런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합니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나가고 싶으면 무소속 타령하지 말고 본인이 그러니까 무공천 타령하지 말고 본인이 자기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데 가서 제주껏 배지 다 받아 오세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대구 시민들께서 특히 북갑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연구 굉장히 중시하는 지역입니다. 한동훈 씨처럼 저렇게 근본 없이 나돌아다니다가 그냥 될 만한 자리에 침발아가지고 온 사람들 전 취급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오고 있죠. 북갑에서 치러진 이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서 뭐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한동훈 씨 꼴찌했습니다. 3자 구도에서 꼴찌했고 지금 여론조사상 꼴찌라고 하면은 본선거 가면은 장해찬 부원장 사례 있잖아요. 여론조사에 30% 나왔습니다만 본선거에서 몇 프로 나왔죠? 9% 나왔습니다. 선거비 보전 못 받았습니다. 한동훈 씨보다 더 높게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이 어떤 사표 방지 심리라고 하는 것이 무섭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본 게임에서는 민주당 당선시킬 수 없으니까 우리 국민의 후보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도 안 되는 개꿈 꾸지 말고 지금이라 드랍을 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나와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와, 이 정도로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자, 네, 아무튼 네, 제 얘기를 하면은 네. 저는 그동안에 계속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까지 그 승부를 걸어야 할 때 한 번도 건 적이 없다. 이번에 출마 절대 안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집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집 구했다는 건 나오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제 예상이 틀리긴 했는데 그 같은 말씀을 좀 동감을 하는 게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까지 그 서사가 정치인으로서의 서사는 다 너무 그 남이 깔아준 물론 전당대회에서 한번 당대표 되긴 했지만 그것도 기존에 계속 깔아와서 비대위원장까지 하고 결국은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자기가 정말 전업 정치인으로서 대중 정치로 승부를 보려고 했다면은 뭐 자기 그나마 연고가 있는 춘천에서 변호사 생활하면서 좀 기반을 다는다던가 좀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어떠한 뭐 저도 요 듣고 부산 북갑이 뭐지라는 약간 그 뜬금없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사실은 여기서 출마를 했을 때 본인이 어쨌든 이제 정식적으로 그 성적표를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확 쪼그라들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 혹자는 심지어 대선 후보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어쨌든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이니까 그런 일종의 그 사이즈를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판판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다음이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저도 한동훈 측이라고 표현되는 곳에서 하는 그 행태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직접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뭐 방송에 나가는 다른 패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상하게 전혀 근거가 없고 출처가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그걸로 여론을 조성하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번 출마를 하면서도 그러한 시도를 만약에 하는 거라면 제가 그런 것까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상당히 그 부적절한 정치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이제 부산 북갑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좀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이 등판할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하수석에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나올 가능성 별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 중에 직접 언급을 했죠. 더 남아서 일을 해달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하정우 수석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AI 수석으로서는 여러 가지 지금 로드맵들을 만들어내고 나름 평가가 좋다고 해요. 내부에서.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업무적인 성과들이 나오기도 전에 갑자기 출마 방향으로 튼다라고 하는 것도 명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떤 청와대 니즈도 그렇고 어떤 본인들의 현재 상황도 그렇고 출마를 타진하기에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뭐 제 생각이 아니라 친명계 그룹에서는 좀 많이들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을 좀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러브콜을 보내고 이 출마 타진에 성사를 시킨다라 그러면 자신의 공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하던 수석급 인사를 본인이 포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포섭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정청래 대표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사진도 걸고 다니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명청대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자기 사람을 당에 내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봤을 때 하정우 수석 출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정우 수석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굳이 2년 임기가 사실 2년 임기에 해당하는 재보궐선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할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북구갑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의원이 굉장히 특수하게 이제 재선을 했던 것이지 그 이전까지는 국민의힘이 늘 승리를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3선을 했죠.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모한 도전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 뭐 사실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나올 예, 것이다. 왜냐하면은 기본 이분은 너무 이재명의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쉬쉬하지만은 그 명청 갈등이라는 게 너무 사실상 현재까지도 계속 있는 사실로 되어 있고, 뭐 실제로 뭐 약간 다른 얘기인데 뭐냐, 이거는 뭐 너무 카더라라서 사실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김용 부원장이 원래는 안산에 출마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김남국 전 의원이 지금 여기 안산에 출마 선언을 해가지고서 그 되게 난감하다, 뭐 그러면서 이게 뭐 친명 쪽과 친청 쪽이 좀 정리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러고 막 이런 막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카더라니까 뭐 제가 틀릴 수 있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 AI 같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수석이나 하는 분이 그 정청래 대표가 러브콜 보낸다고 해서 갑자기 출마를 결심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를 낼지 이것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부산 북갑의 당협위원장 서병수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고 한동훈 전 대표와 연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가보훈부 장관 출신인 박민식 전 의원이 북갑 출마를 좀 준비를 해 왔었는데,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박 전 의원 대신 김민수 최고로 전략 공천한다 이런 말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방금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지도부에 무공천을 건의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어서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정당 정치라는 개념도 모르고 지금 정당 생활 하십니까? 정당이 뭐 하는 곳인지 모르시나요, 이분들? 제가 좀 쓴소리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에서 중진이라고 지금 계시니까 국민의힘이 이 모양인 겁니다. 정당이 왜 존재하죠? 공천하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정당이 후보 공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냐면요. 우리가 지역에서 당협에서 당원들을 모집하고 당원들을 교육하고 당세를 확장하고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금 중앙당의 어떤 니즈들을 설파를 하고 우리의 당세를 확장해서 후보를 내고 그 후보가 그 국민들이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당의 공천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정당은 후보 내기 위해 존재를 하는 거예요. 후보를 내서 우리 후보가 당선되게 만드는 게 정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에 5선씩이나 하셨다는 분, 그리고 현재 중진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 제명당한 무소속 한동훈 씨를 위해서 무공천을 해달라고 지도부에 요청을 한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정당의 상황인가요? 저는 국민의힘 같은 정당을요, 정말 세계사 정당사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 이런 식으로 어디서 흘러들어온지 모르는 근본 없는 사람들, 정당 말아먹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줄대면서 공천을 하니마니 이야기하는 이런 사태를 처음 겪어봅니다. 제가 겪어본 건 당연하고 저는 이런 전례가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한동훈 씨가 명예롭게 나갔습니까? 잘해서 나간 거예요. 한동훈 씨 제명 지도부가 단독으로 결정했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 60% 70% 가까이가 다 동의를 하신 사안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당원들을 상대로 항명하겠다는 겁니까? 정당이 국회의원이 주인이 아니에요. 당원들이 주인입니다. 당원들이 한동훈 씨의 해당 행위, 배신자 행위들에 대해서 단죄를 하신 거예요. 이 지도부가 당원들의 그런 바람에 맞게 집행을 한 거에 불과한 건데 자꾸 지도부한테 한동훈과 손을 잡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는 기자들도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가당치가 않은 거예요. 후보를 내기 위해 존재하는 정당한테 후보를 안 낼 거냐는 질문이 성립이 됩니까?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질문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치부를 해야지. 그걸 또 물어보는 건 뭐고. 지도부도 더 강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런 질문 가치도 없다. 어디 그런 질문을 하냐고. 정당이 후보 안 낼 건 왜 있냐고. 이렇게 응대를 해야 돼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를 지금 줄줄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한동훈식 가당치도 않은 언론 플레이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니까 저희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동훈 씨가 들어오면 저는 이 정당 자체가 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부산 지역 4선인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당 지도부에 부산 북갑 무공천을 건의를 한 것으로 지금 방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서 구도를 분리하지 않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럴 때 좀 민주당과의 비교에서 좀 아쉽죠. 사실은 저는 전략적으로는 전 한동훈 대표가 보수의 자산이다 뭐다 뭐 그런 식의 생각은 하지는 않고, 근데 뭐 각자마다 바라보는 그 전체적인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선거 구도, 앞으로 그 정치 공학적으로 어떻게 세가 바뀔 것인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략이라는 걸 세우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는 만약 무공천 얘기가 만약 무공천이
결과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어쨌든 전체적인 전략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이 있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판단이 있었으면 사실 그거는 정말 내밀하게 얘기하고 대외적으로는 절대 나가면 안 돼. 왜냐하면 일종의 일종이 아니고 명백한 해당행위잖아요. 제명 사유예요. 원래는 해당행위니까 다만 그 해당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지도부와 상의하고 만약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면은 그거는 정말 내밀하게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성격의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다 이 개개인들이 적극적으로 그냥 언론에 먼저 왜냐하면은 지도부하고는 이런 협상이 안 될 것 같으니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낸다는 것 자체는 사실 정당 제도에 맞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옹호해서가 아니라 옹호하지 않거든요. 저는 사실. 근데 이런 게 너무 잘못된 행위죠.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뭔가 부탁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된 거라면은 더욱더 좋지 않은 것이고 이건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조금 첨언드리자면요. 민주당이었으면은요. 애초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도 없겠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건 직결 처분 사안입니다. 바로 제명당해야 되는 사안인 거예요.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정당 입장에선 전쟁과 같은 거예요. 전쟁터에서 우리 후보들이 상대 진영과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 편의 내정을 담당하고 보급을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편한테 보급 안 하고 적군에게 보급하는 겁니다. 용납이 되나요? 외환죄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까지 무력화시킬 정도로 중대한 범죄예요. 근데 정당에서 지금 하는 행위들이 바로 외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적, 적을 이롭게 한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몰상식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지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게 100번 맞죠.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런 주장을 펼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왜 기사화가 되죠? 결과적으로 한동훈이 시켜가지고 이거 얘기하고 그 얘기한 거 기사 흘려가지고 계속 공론화한다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중진급 되는 의원이 한동훈이 뭐라고 대체 뭐 할 줄 안다고 한동훈 씨 바지가랑이 붙잡고 이런 식으로 지도부한테 해당 행위하는 거 이게 맞는 건가요?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지금 당세가 약화된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에 있는 중진급 플레이어들이 당을 위해 헌신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는 역할하는 게 없고 저렇게 무소속 후보들 도와주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 당의 기강이 바로 서겠습니까? 상벌체계가 바로 서겠나요? 제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한테 실권이 있었잖아요. 저 같으면 즉각 제명시키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게 정당의 원칙이에요. 지금 진짜 이해운 의원 우리 당협위원장 하면서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민주당으로 갔죠. 기재부 기획예산처 간다고 갔죠. 그때 우리 윤리위도 안 거치고 즉결 제명시켰습니다. 그에 준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리분배를 좀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분노를 하고 계시는데 국민의힘에서 무공천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렇다면 누구를 좀 전략공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사실 꼭 전략공천일 이유도 없고요. 지금 보니까 박민식 전 장관이 지금 지역에서 오랫동안 털을 닦았습니다. 실제로 북갑 출신이기도 하고 전재수 시장 후보와도 그러니까 4전 2승 2패를 했죠. 그러니까 2번 이겼고 2번 졌습니다. 그 정도로 북갑에서는 공을 많이 들였던 분이기 때문에 현재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지표상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이영풍 기자도 이전 총선에서 부산 지역에서 출마를 했었어요. 곽규택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했다가 낙선을 하고, 그러니까 예비 후보에서 낙선을 하고 이번에 또 출사표를 던졌거든요.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원내 진입을 또 이제 원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김민수 최고위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전략공천이 아니라 경선으로 가는 게 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또 경선을 한다 그러면 이 한동훈 씨 출마 같은 가당치 않은 사건도 또 상당히 묻힐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를 가지고 몇 주 동안 다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경선판으로 가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좀 어떻게 진행될 저는 거라고 보세요? 경선을 하면 안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박민식 전 의원 장관 이분 제가 잘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잘 닦았다고 하고 김민수 최고 같은 경우에 제가 개인적으로 사건을 했었습니다. 그 당 사건을 하면서 이분이 사실 그 정치 행보가 제 생각과 다 일치는 하진 않아요. 그 광장에서 본격적으로 지지를 받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쪽의 입장을 좀 더 얘기하시고 하면서 그런 건 알겠는데 그거와 별개로 개인이 정말 나이스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분당 을에서 정말 잘 닦아왔고 그런데 경선이란 과정이
그 당선을 위해서는 흥행이 될 수 있는 요소긴 하지만은 결국 떨어진 사람은 그 상처가 남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그 이 두 분이 다 제가 볼 때는 한 분은 지역에서 오래간 다졌다는 이유로 또 한 분은 어쨌든 그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로 해서 경선을 하는 거는 좀 저는 그냥 반대인데 뭐 그건 뭐 당의 전략이나 그런 것에 맞춰서 하시겠죠. 그리고 뭐든 간에 사실 뭐 국민의힘이 너무 해볼 수 있는 곳인데 이런 곳을 무공천한다는 거는 사실 전략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누구든 뭐 나오시겠죠. 네.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좀 지속적으로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까지 좀 싸움터로 번지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정확히는 최고위에서 좀 사퇴 규정을 제대로 안 만들어 놓은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그 후보로 출마를 하신 분들이 최고위에 나오는 것은 심판이 선수를 겸하는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적절치가 않죠. 더군다나 최고위는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언론인들 앞에서 우리 당의 입장을 설파하는 그런 발언권이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최근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 회의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 그러니까 현재 경쟁 상대 있죠. 그 경북도지사 경쟁 상대인 이철우 지사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심판이 선수를 비난하는 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공관위에서도 불법적인 선거 운동이다라고 직접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미 재보궐이나 선거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했을 때는 거리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재보궐 실시한다라고 규정을 바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출마 예정자들은 사실 물러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지금 그런 규정의 공백들 때문에 지금 출마가 예정되어 있는 후보들이 최고위에서 좀 개인적인 출마의 편 혹은 상대 후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생각이 되고 현재 조광환 최고위원과 양양자 최고위원도 경기도지사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를 했습니다. 두 분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교통정리를 신속하고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성남 총각님께서 슈퍼챗 주시면서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장동혁 대표는 당권을 잡자마자 한동훈과 친한계를 징계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쯤 국힘에서는 친한계는 씨가 말랐겠지요. 장동혁 대표가 너무 신중하게 행동한 게 오히려 독이 되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뭐 저희도 빠르게 정리하는 게 뭐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생각은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어려운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돌이켜 보시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사실 당이 그렇게 협조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물며 지금 뭐 총선 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정권이 있는 것도 아닌 지방선거 당대표에게 당이 얼마나 가혹하게 할지 다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